자, 손흥민 선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떴습니다. 뭐 한두 번 나온 것은 아니긴 한데 뭐 이렇게 듬성듬성 이번에는 꽤 많은 영국 매체들이 또 이걸 재인용 보도하고 있고 국내에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김정용 기자와 함께 이 얘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리TV예요. 네, 폴리TV입니다. 네. 통입니다, 통. 폴리TV의 유럽 그 각종 소식에 정통한 우리 통 기자 김정용 기자께 얘기를 해볼 텐데,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왜 이번에 갑자기 불거진 건지 여기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발단은 루디 갈레티라는 저널리스트가 자기 트위터에 네. 썼어요. 뭐 요즘 저널리스트들이 소셜 미디어로 많이 활동하니까 이분은 이탈리아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레알이 관찰 중인 공격 자원 중 한 명은 손흥민 가로 열고 말고도 더 있음 가로 닫고 이렇게 썼어요 그냥.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만 영국 매체들 입장에서도 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레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하는데 네. 맞다고 하든 반박을 하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많은 매체들이 이것을 인용 보도하고 네. 주석을 달고 하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외에서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트윗이 바로 그 트윗인데, 여기 보면 In the list among the various profiles, 이게 이제 김정현 기자 얘기한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손흥민이 있다, 요 정도 언급이고요. 근데 별로 신빙성이 높은 사람은 아닌 것이, 이게 벌써 올라온 지가 하루가 넘었는데 좋아요가 198개입니다. 네, 뭐 그렇게 네, 이거 아주 여기-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네, 트위터 제가 올려도 이것보다는 RT가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한동안 트위터 열심히 하셨다. 네, 제가 대한민국 트위터 파워 트위터에 23위까지 했던. 아 그래요? 아 그게 순위가 있어요? 시사저널에서 순위 매긴 적이 있어요. 아 시사저널에서. 네, 네. 아무튼 근데 그렇게 뭐랄까 흔히 얘기하는 뭐 이적시장 1타 뭐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네, 뭐 로마노나 사람이고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저분은 뭐 TV 진행하시고 가끔 글 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그리고 뭐 이렇게 근거를 전혀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뭐 아예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우리한테 없지만, 이게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대부분의 기사가 요 트윗 요 몇 줄 바탕으로 나온 겁니다. 그 뒤에 네. 그리고 손흥민은 뭐 몇 년에 태어나 뭐 어떤 아버님 밑에서 자라고 이런 식으로 네. 주석을 붙인 것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걸 가지고 레알 마드리드가 토트넘한테 손흥민 영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거 다 뻥입니다, 여러분. 공식 제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리고 뭐 손흥민, 케인 함께 영입 뭐 이게 없는데, 뒤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입 제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영입하고 바로 임대를 보낼 수 있겠지. 근데 하여튼 그 유망주도 아니고 네, 30살인데. 그럴 수가 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 텐데, 근데 이런 이적설이 왜 어쨌든 아예 말이 안 되면 현지에서도 안 받아 쓰겠죠. 그래도 받아 쓰는 이유는 요게 그럴듯하거든. 네네. 레알 마드리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손흥민을 데려간다는 것은 괜찮은 선택이거든요.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 돈이 없는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그럴듯하게 나왔기 때문에 영국 매체들이 받아 쓴 건데, 지금 레알 선수단 구성을 보면 진짜 손흥민 선수 가면은 정말 활약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레알 선수단 사정을 보면 레알이 지금 약간 애매해졌어요. 네. 슈퍼스타 공격수를 사기가. 그래서 엘링 홀란 영입을 좀 망설이다가 이제 맨시티로 가버렸던 얘기도 있는 건데, 카림 벤제마가 87년생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공격수였잖아요. 그렇죠. 네. 벤제마의 경기력이 지난 1년 동안 세계 1등이었다는 거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반론을 못해요. 근데 그런 선수가 있는데 나이는 많고, 네. 그러니까 대체자를 당장 스타급을 사올 수도 없는데 벤제마가 언제 뭐 다음 시즌 도중에 갑자기 기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에이스급은 아니면서 최전방도 볼 수 있고 측면도 볼 수 있고 이런 공격수가 지금 제일 적합한데, 네. 특히나 이제 측면도 볼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이유, 또 다른 이유는 측면 자원, 또 이선 자원들이 많이 나갔어요. 네. 그동안 그 연봉 먹는 하마 같은 느낌이었던 이스코, 베일 이 두 스타가 나갔고, 마르코 아센시오도 다른 팀으로 지금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선 자원에 애매하던 친구들이 한 셋 정도 우르르 나갑니다. 그리고 공격수 중에서 좀 예전에 골칫덩이로 유명했던 요비치 선수도 이적설이 있어요. 네. 만약 요비치까지 나간다면 공격진의 숫자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공격진에 멀티플레이어가 있으면 좋다. 근데 손흥민이 좌우 측면에, 토트넘에서도 케인 없을 때는 손흥민이 톡 올라가서 뛰잖아요. 그쵸? 네. 네. 세 자리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적합한 영입이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선수들이 이미 레알이 이적설이 많이 났습니다. 누구냐면 가브리엘 제주스도 요즘 맨시티에서 윙어 뛰는데 원래 스트라이커인, 그렇죠. 최전방 측면 타선인 선수고, 그리고 오른쪽 윙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트넘 행설도 있는 히샬리송 역시 레알 이적설이 동시에 났는데,
히샬리송도 뭐 사실 포지션이 정해진 데가 없는 선수죠. 네. 스트라이커, 측면 다 보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레알이 요즘 이런 종류의 뛰어난 선수들과 이적설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다. 네. 그 맥락 위에서 이제 손흥민이 거론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근데 완전히 그러니까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적설이 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럴 급이 당연히 되고 레알에서 필요한 선수이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너무 비쌉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니까 진짜 뭐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이 반했으면 지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긴 해요. 과거 사례들이 있죠. 네, 뭐 그렇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뭐 손흥민이 지금 기량이 완전 절정이고 게다가 이제 타이틀이 한 줄 있고 없고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죠. 예. 득점왕 타이틀이 있잖아요. 간판에 따지죠. 네. 페레즈 회장이. 딱 한 골만 덜 넣었으면 간판이 없을 텐데 간판이 붙어서 지금 92년생 손흥민이 축구계에서 노장이 될랑말랑하는 나이인데 네. 한 1,000억이 넘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가능성이 좀 없긴 하죠. 근데 네. 뒤에 말할 정말 결정적으로 절대 못 사는 이유가 없으면 네. 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죠. 지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네, 갈락티코 정책이라는 게 애초에 득점왕, 세계 최고 이런 선수를 누가 봐도 너무 비싼데라는 돈을 일부러라도 질러서 데려와서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마케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질러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얘는 월클이야. 뭐 이런 어떤 인증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도 한 얘가 정말 갈락티코브 네네네. 네, 그런 어떤 정책을 갖고 있었던 팀이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충분히 지를 수 있을 만한 급이 손흥민 선수가 됐다는 거죠. 뭐 굳이 말하면 네. 뭐 음바페 영입도 실패했고 피구 지단 왔을 때랑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네. 뭐 불가능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몸값이나 이런 선수 가치로 봤을 때 왜냐면 네. 득점왕인데 그렇네요. 레알이든 어디든 누구든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본론이 나오는데 절대 못 가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결정적으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손흥민을 레알 마드리드가 데려갈 수 없는 이유. 손흥민 레알 마드리드 공식 이적 제안설이 뻥인 이유. 네, 뭐 제가 절대란 말을 쓰고 나니까 약간 제가 쫄리죠? 이제부터 말할 어떤 행정적인 이유가 네. 앞으로 갑자기 풀릴 수도 있어서 그렇죠. 좀 뭐 불안감은 있습니다만 네, 현 현재 시점, 시점입니다. 네, 현 시점. 앞으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이게 풀릴 수도 있어요. 네, 행정적인 하지만 부분이. 네. 현 시점에선 살 수 없다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쿼터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못 삽니다. 굉장히 심플한 이유죠. 네. 네. 이게 레알이 현재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라리가에서 보통 3명을 쓰는데 그렇죠. 3명? 어딜 봐도 이 팀은 브라질 선수가 막 10명씩 있던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3명 빼고 나머진 다 스페인 시민권이나 최소한 EU 시민권을 가진 선수, EU 패스포트를 가진 선수라서 3명만 있어도 그게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게 이제 EU 국가 소속이 EU 국가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들은 외국인 취급을 하고 그 외국인이 3명까지밖에 한 팀에 보유가 안 되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좀 편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중 국적을 보유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EU 국적 가지고만 있으면. 네네, 뭐 그거 인정해 줍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이중 국적이 이제 안 되는 나라가 아니고 다 인정이 되기 네. 때문에 패스포트가 여러 개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은 2년 거주하면 브라질 선수 같은 경우에 스페인에서 2년 거주해서 스페인 패스포트를 따는 경우들이 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근데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3명이 비유럽 선수라고 합니다. 그게 에데르 밀리탕,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그리고 이제 호드리고 네. 3명의 젊은 브라질 출신의 주전급 선수들이죠. 그런데 이 3명이 꽉 찼다. 그래서 외국인 더 이상 그러니까 비EU 선수를 살 수 없다는 거고 여기서 non-EU 선수를 살 수 없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EU로 등장을 하는데 원래는 2년 있으면 패스포트가 나와야 되는데 비니시우스가 2018년도에 왔거든요. 사실 2020년도에 뭐 특정 시기에 패스포트가 나올 그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뭐 살아봐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 한국보다 훨씬 행정이 느리잖아요. 근데 팬데믹으로 스페인의 이런 관련 행정이 상당히 많이 마비가 돼서 늦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나왔어야 할 비니시우스의 패스포트가 아직 안 나왔답니다. 이 이유로 비니시우스가 이제 스페인 패스포트를 가지게 되면 한 자리가 비니까 그 자리에 뭐 손흥민이든 뭐 제주스든 히샬리송이 살 수 있는데 올해는 못 산다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뭐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 선수들 중에 뭐 한두 명이 스페인
여건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댓글에서 다른 선수 이적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구나 밀리탕 중에 뭐 한두 명이 이적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뭐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레알 마드리드 문제는 기존에 사두었던 뭐 쿠보라든가 쿠보 다케우사라든가 뭐 브라질 출신의 헤이니에르라든가 여전히 나니우 선수들 비유럽 선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통 정리는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비유럽 선수를 산다는 게 쉽지 않은 네.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일단 뭐 비니시우스랑 밀리탕은 내보낼 수 없는 입지의 선수들이고요. 비니시우스는 지난 1년 동안 진짜 전 세계에서 몇 명 안 되는 네. 손흥민과 비슷하거나 혹자의 시각에 따라서는 손흥민보다 잘했다고도 할 수 있는 진짜 손에 꼽는 선수예요. 손흥민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윙어 전 세계 한 탑3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비니시우스는 절대 나갈 수가 없고 호드리고 같은 경우는 뭐 원체 유망주고 나이가 어리고 비싸게 사왔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분명히 놓고 키울 만한 선수다. 로테이션 멤버들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은 반갑고 손흥민의 어떤 급이 인정받는 그런 어떤 또 하나의 보도 이기 때문에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는 뿌듯해할 만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에게 영입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좀 벽이 있다. 네, 네. 뭐 저 제도상의 벽이 있다는 거죠. 네. 뭐 선수단 구성 차원에는 일단 차치하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적료라는 이 두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넘겨야 돼요. 그리고 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 본인이 그런 게 다 채워졌을 때 오케이 나 가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또 추가가 돼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네. 그냥 기분 좋게 역시 이적설 그럴만하지 이런 거 정도에만 만족하셔도 좋지 않을까. 다른 선수들이 이적설이 근데 없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또 지금 비유럽 선수들. 아, 네. 네. 그렇죠. 이 선수들이 뭐 나가면은 그러니까 손흥민을 산다는 전제하에 그 선수를 내보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로서 그런 얘기들은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튼 레알 이적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때 돈발롱 이적설 나올 때만 다들 무슨 막 뭐 좀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대단하네요.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우리가 재밌게 얘기해 볼 만한 포인트는 있다고 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만약에 30살이 된 손흥민을 레알이 산다고 한다면 손흥민이 그냥 잘한 선수가 아니고 갈락티코급이라고 그렇죠. 인정을 한다는 뜻인데 네. 그럴 자격이 있는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손흥민은 되죠. 그렇죠. 프리메르 득점왕인데 그게 갈락티코가 아니면 뭐가 갈락티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재밌는 생각 하나 해볼 수 있고 둘째로는 뭐 비슷한 맥락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는 레알 행 얘기 나오면은 그냥 크크 정도였는데 네. 오늘 새벽에는 많은 그 팬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소셜 미디어에서 진짠가? 네. 믿을 정도가 됐어 손흥민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손흥민이 컸다. 우리가 이걸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달라진 상황이 있거나 하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손흥민 선수 레알 마드리드 영입 추진설 뭐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